여러분, 교원 영색 선의인 공자 논어 중 하기편과 양화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교원색에서 교는 교묘할 교자에다가 말씀은 아름다울 영 얼굴 색자입니다. 이 얘기는 꾸민 말과 꾸민 얼굴을 하는 사람은 다 따로 별도의 숨은 의도가 있고 그러기에 마음이 착하고 솔직하고 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이게 교원 영색 선의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소통할 BIB 방송센터장 지안입니다. 벌써 입춘도 지났고요. 날도 포근할 텐데 늦추위가 요새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도 참 목감기가 한참 있다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오늘 또 속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콩으로 뇌주를 쓴다 해도 고지 안 듣는다. 이게 이제 어디서나 거짓하고 진실하고 하는 속담에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고지 안 듣는다. 많이 했던 얘기고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거기 하자면 양치기 소년 같은 거 나오잖아요. 양을 치는 소녀가 동네 내려와서 여러분 늑대입니다. 장난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살이 나서 그냥 몽둥이 뭐 이런 거 다 들고 목장에 가보니까 늑대가 안 내려왔어요. 얘가 장난을 친 거죠. 이게 재미가 있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동네 사람들이 그냥 모였다 가보니까 안 되고 가보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얘가 뭐라고 해도 안 돼. 그러다 보니 진짜 늑대들이 내려왔습니다. 얘가 동네 여러분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저 자식은 만날 한두 번도 아니고 속이니까 거짓말 하니까 그러니까 안 갔죠. 그 늑대가 와서 키우던 양들을 다 해쳤다는 얘기 양치기 소녀잖아요. 이런 걸 보고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고지 안 들른다. 요새 이게 진실인지 이게 거짓인지 참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아름답고 발린 말은 숨은 의도가 있다고. 꾸민 말하고. 근데 진실은 재미가 없어요. 뭔가를 가미를 많이 쳐야 재미가 있어요. 마트에 가서 보면 땅콩을 이렇게 사서 하나 먹으면 큰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땅콩 과자 안에 보면 그냥 먹는 땅콩은 이만하고 땅콩 과자 하나 사가지고 보면 속에 땅콩이 반쪽밖에 안 들었는데 이만해요. 근데 그걸 땅콩보다 더 비싸고 그걸 사람들이 먹어요. 뭔가 가공하고 꾸민 걸 더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실을 요만한 데다가 진실을 1% 이만큼 포장하잖아요. 요새는 좀 소비자 센터에서 단속 좀 하고 이랬던 거. 옛날에는 명절 때문 되면 이만한 선물용 상자가 있어서 과자 상자. 크기는 이만해요. 라면 박스만 한 대 갖다 놓으면요. 아니요. 요새 튀긴 과자 같은 거 있더라고요. 공기를 안 빼니까 이만 크잖아요. 그걸 툭 터져서 공기를 빼고 안아보니까 3분의 1도 안 돼,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져 있죠. 그래서 꾸민 말, 그게 거짓과 진실이란 얘기인데, 2002년도 6월 달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을 때, 그, 선정하신 김수환 추기경을 방문했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수환 추기경 보고, 아이, 추기경님, 저는 뉴스토라는 세례명도 받고, 이런데 성당에 또 잘 못 나가고, 어디 가서 보면, 이력서 쓸 때 종교란에 무교라고 씁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기경님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노무현 후보가 한참 생각하다가 희미하게 믿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가 앞으로는 종교 간에 무교라고 안 쓰고 방황이라 쓰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죠. 그때 그 동참해서 그 취재를 했던 기자가 나중에 나와서 노무현 후보에게 아이고 노 후보님 그냥 믿는다고 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가 하는 얘기가 거짓말을 하면은 참 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들. 앞에 김수환 추기경하고 얘기한 건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희미하게 믿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그거 설정이 안 되니까 그냥 천주교 이렇게 안 쓰고 종교란에 방황이라 쓰겠다고 했 아무것도 아닌 건데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진실된 이야기를 하느라 그랬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 해놓고도 진짜 같아요. 자꾸 하다 보면 진짜 같다고요. 우리가 많이 해줘요. 나는 거짓말. 우리가 애들 때부터 3살 때 말을 알아들 때부터 어른들한테 거짓말 소리 들었어요. 엄마가 약 먹으라 하면 약 먹으라. 안 먹는다 그러면 달다 해요. 먹어보세요. 그게 단가 약이 쓰지. 예? 애들이 목욕탕 하면 뜨뜻하고 뜨거운 물이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 것도 그거 들어서 시원하듯이 애가 시원한 줄 알고 풍덩 들어가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뛰어나면 애들 하는 얘기가 믿을 놈 하나도 없더라. 이게 아재 개그입니다만은 우리가 거짓말은 2가지가 있어요. 선의적인 거짓말하고 악의적인 거짓말. 그 선의적인 거짓말이 뭐죠? 나에게 이익이 아니고 내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 듣는 상대가 이익이 되는 거. 약을 먹으면서 쓰다 하면 안 먹으니까 달다 하고 먹여야 되는 거. 이게 그런데 저 사람한테 거짓말을 해서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짓말, 악의적인 거짓말입니다. 남을 속이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속임수하고 거짓말하고 속임수는 행동까지 옮기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옮기는 속임수가 되죠. 사기꾼이 되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거짓말 한번 대충 하나씩 넣고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20대 대통령은 거짓말하지 않으리라는 얘기죠. 왜? 요새 지금 몇 달 동안 벌써 말잔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400페이지 책을 하나 써도 못 다 쓸 거예요. 그걸 좀 자제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이북 이남 뭐 이랬잖아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38도선 있을 때 전쟁이 돌발하면 우리는 점심을 평양 가서 먹을 것이고 저녁은 예주가 먹을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편하게 믿고서 있었어요.
근데 6월 25일 날 새벽에 북한군이 초대를 왔잖아요. 그냥 3일 만에 서울이 다 들어왔죠. 그러니까 서울의 방송을 시민들은 라디오를 지금처럼 라디오가 많지 않을 텐데 라디오를 틀어놓으니까 이승만 대통령 음성으로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북한군을 물리치고 있으니까 서울 시민은 절대 안심하시고 가만히 집에 계십시오. 이래놓고,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은 걱정 안 하고 집에 피난 갈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녹음을 해가지고 라디오 방송에 넣고 그 방송이 나갈 때 벌써 이승만 대통령은 대전으로 도망을 갔어요.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대통령이 녹음해서 방송국에 주고 점심은 평양가 먹고 저녁은 신의주가 먹겠다는 사람이 거짓말해서 서울 시민들은 옴짝도 않던 게 나베두고 한강 다리 폭발해가지고 건너오도록 만들고 이거 벌써 그 당시는 이승만 대통령은 대전을 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거짓말입니까? 국민을 위한 사기지 그거는.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6월 15일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장면 박사를 물리치고 한 마리가 그때 그 혁명 공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군에 가서 한 1년 있을 땐가 있을 겁니다. 그때 혁명 공약 해서 그거 참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예원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군사 정권이 군사 쿠데타를 혁명을 일으킨 이유는 부패한 정권을 다 타개하고 저희들이 혁명 공약에 있는 과업을 성취되면 정치인들에게 이 정부를 이양하겠습니다고 해서 합류를 시켰어요. 그리고 1963년 2월 7일 자신은 대통령에 절대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닦고 있었던 게 그때 그 대한뉴스 같은 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양하겠다는 분, 대통령 절대 출마하지 않겠다는 분, 대통령 몇 년 했습니까? 18년 동안 국가를 장악했습니다. 이것도 국민한테 거짓말 수준을 넘은 사기이죠. 제일 사기를 많이 친 것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전두환 씨죠. 뭔가 열각이 한둘이 아니지만은 광주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도 못했잖아요. 이것을 북한군이 특수부대가 침투해서 반란을 하고 선동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300명인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그 전두환 씨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뭐 주월사 부사령관 했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주월사가 아니구나. 사령관 군부대, 이런 사람들도 다 노인네 늙었는데도 하는 얘기가 아직까지도 그때 당시는 북한에서 그 특수부대를 광주로 침투시켰. 그러면 그 말대로 특수부대를 침투시켰다 보자. 그럼 그때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전두환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군에서 다 지휘자였잖아요. 그게 한 세 사람도 아니고 300명씩 북한서 내려와서 전라도 광주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만히 지키지 못하고 열어준 죄는 누가 물어야 되니? 그때 국가를 지켰던 사람이 전두환이 급해들었죠. 전두환, 노태우.
글쎄, 300명이 들어올 때까지 국방이 다 털리고, 거의 후반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들이 그 군인들 뭘 했냐고요. 그 사람들 것 갖다, 그것만 책임을 물어도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해야죠. 국가를 수호를 못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믿으라고 하니, 그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래서 그 양반이 잘잘못을 따져서 추징금 2205억이라는 돈을 안 갖고 533억은 국가에서 강제로 추징하다시피 받아들이고 1672억은 그냥 안 갖고 저 세상 갔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큰 거짓말은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 양반이 그랬잖아요. 일개 나라를 대통령을 몇 년씩 했던 사람이 이렇게 사기를 치면 되나요? 도청에 헬리콥터에서 총을 쏜 자국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전구 있는데 모른다고 했다죠. 죽을 때까지. 그 양반은 돌아가셔도 아마 염라대왕한테 가서 엄청 추궁받고요. 거기서도 두고 재판받을 거예요.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국민들을 두고 사기를 친 건 없어요. 경제를 살리려고 그 양반은 그 대통령이 되면서도 경제 소리가 경상도를 아직 만날 경제 하셨고 관광이 아니니까 강간 해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연설하면서 제주도를 강간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해서 웃고 넘어간 일도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신 분들을 경제총리인가 경제부처 장관을 4번인가 5번이나 바꿨잖아요. 경제 부흥시킨다고. 우리나라 국고는 튼튼하다고. 그런데 국가 부도냈잖아요. 큰 걸 국민들한테 속였잖아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해도 종당에는 대통령 끝날 때 몇 달인가 놔두고 국가부도 선언했죠. 대한민국 역사상 국가부도 내신 분. 그 다음에 유명하신 분, 이명박 대통령. 그땐 747 공약, 지금처럼 유세할 때 747 공약을 했습니다. 747. 그때부터 그 양반이 숫자 조름을 아주 좋아하는가 봐. 747은 7은 7%를 성장시키고 4는 4만 불 소득을 세우고 7은 7대 선진국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747 공약. 한 개도 이런 거 없죠. 운하가 안 된다고 하니까 4대강 사업이라고 해서 무지하게 돈 강에 갖다 써붙였죠. 자원 유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가던데 석유를 사올 것이 아니라 석유 개발을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고 석유 광고를 막 샀잖아요.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수백억을 주고 산 석유 회사를 10불도 아닌 몇 불에 팔았잖아요. 우리나라 돈 10,000원이 안 되게. 그냥 줄 수는 없답니다. 서류상. 말도 안 되지, 말도. 10,000원도 안 되게 수백을 주고 샀던 회사를 자원외교 한다면, 그때는 와가지고 여기서 석유 생산을 하면 석유 값이 얼마쯤 떨어져서 우리 국민 소득이 얼마가 올라가고 이만했던 거예요. 그거를
한 5년 후에요. 10,000원 딴득에 팔았습니다. 방산 비리 말도 못했죠.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많이 이게 사기치고 거짓말 한 것 때문에 지금 영창 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큰 BBK라는 거. 네 건이 내 건이. 그거는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 비리, 개인.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국정 운영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가셨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 문제 때문에 간 분이 아니고 자기 개인 비리 때문에 갔는데 그거를 지금 뭐라 그래? 정치 보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만침 역대 지금까지 왔던 대통령이 거짓말 치고 그냥 다른 거짓말들은 그냥 손해는 없었어요. 일반 사람 들었을 때.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전체가 국민들 세금하고 직결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불통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체 어디서 뭘 하는지를 모르는 분. 그리고 이분은 직접 뭘 나중에 그래서 탄핵이 됐는지 모릅니다. 직접 손을 대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장관이나 청장이나 누구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있던 분을 내보내든가 제지를 하든가 뭐 이럴 때는 꼭 외국 가신대요. 이 양반이 외국을 무지하게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많이 가셨는데 가면은 분명히 뭐가 하나 터져요. 어떤 장관이 그만두든 어떤 청장이 그만두든 어떤 다른 비리 문제가 터지든 이 국내 문제를 그렇게 해결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뒤에는 최서원이라는 사람이 국정농단을 한 거죠. 그게 너무 믿고 몰고 거기 의지한 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현직 지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아직까지 지금 2월에는 3, 4, 5 석 달 한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대통령 하실 때. 그동안까지 국민들한테 뭐를 해주고 뭘 어떻게 해서 이런 거 다 떠나가 쉽게 나라도 할 수 있는 거, 나라도 공약해서 지킬 수 있는 거. 대한민국 국민 5,100만이 다 지킬 수 있는 공약.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겠다. 이야기하겠다는 얘기잖아. 광화문 광장에서 언제라도 국민들하고 토론을 자주 하겠다. 퇴근길에 갔다가 서민들하고 막걸리 한 잔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자주 갖겠다. 그리고 국정 문제는 기자들하고 자주 회견을 하겠다. 광화문 정치를 하겠다. 이거는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나와서 종합청사로 나와서 하시겠다는 얘기였어요. 그거는 뭔 이유가 어떻게 있어서 못한다. 국정기자회견 또 그렇다. 그렇더라면 국민들과 소통하고 토론하고 이건 나라도 할 수 있죠. 지킬 수 있잖아요. 지금 해봐야 뭐 한 번밖에 못하는데 안 되고 저희가 어느 국민이라도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따지면 한 30가지가 됩니다. 일부러 다 논할 수는 없는데 제일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불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촛불 시위할 때 그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그래서 국민과 소통을 자주 하겠다 했는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0일 남았는데 내가 왜서 이것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공약첩이라는 게 있다며 이런 건 빠졌는지 해서 무엇 때문에 왜 거짓말하든 합리화를 시키든 이야기하시고 그만둬야 대통령으로서의 진짜 아름다운 마감입니다. 5년 동안 잘하고 못하고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고 국민들하고 지금 소통하고 토론하고 이건 역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해결할 수 있으니까 왜서 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만두시는 게 대통령으로서 아름다운 마감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0대 대통령 되실 후보님들 요사이 참 공약 많이 합니다. 입만 벌리면 다 퍼준다는 겁니다. 그 전에 뭐 북한에 뭐 한다 퍼주기 한다고. 퍼주기라는 건 이유 없이 다 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대통령은 공장 부양도 하는 대통령도 있습니다. 막 1억 얼마씩도 막 준다요. 야, 누구를 찍든 간에 대한민국 살판 났어요. 그대로 지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가지씩만 지킨대도. 공중부양하는 분 대통령 만들면요. 전용기 필요 없잖아. 미국 같은데 그냥 전용기 안 타고 공중부양해서 날아가서 해서 미국 대통령하고 담화할 때 그냥 공중에서 의자에서 한 뺀 뿡 떠서 앉아보십시오. 미국 대통령이 무릎 꿇고 앉아서 좀 도와주십시오 할 거예요. 그잖아요. 뭐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해요.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는데 거짓과 진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죠. 그러니까 역대 비호라고 이야기하죠. 요즘 공약들은 지금은 진실이에요. 아직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그게 거짓인지 실치지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한 건 다 진실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다 거짓말이에요. 그 스님 뭐로 장담해요? 90% 거짓말. 99%가 왜? 지금 한다는 거 다, 지금 얘기한 이재명 씨, 윤석열 씨, 안철수 씨, 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당신들이 했던 얘기 5년 동안에 다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1시간에 한 개씩 해결해도 5년 동안 다 못해요. 건축 집을 얼마나 짓는다, 메트로를 짓는다, 5년 동안 다 지금 불실 건물이지. 전라도 광주처럼 화당당 다 무너지지. 지금 공약한 거 다 한번 놓고 생각해봐요. 10년, 하고 싶어도 10년 동안 다 못하는데 대통령 임기 5년이잖아. 그러니까 거짓말이지. 내 말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지금 하는 게 공약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이런 공약만 해야 돼요. 대통령은. 뭐 어디에 뭘 놔두고 전철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뭘 얼마를 올려주니 군인들 봉급 뭘 해주니 이거 대통령이 하지 말고 그거는 이 헌법 제69조 안에 다 있어. 그거는 헌법 제69조 대통령이 되면은 선사잖아요. 선사. 국민들 앞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하잖아요. 그 안에 다 있잖아. 국가 다 지키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고 국민들의 그 자유와 복지와 문화와 창달을 대통령이 성실히 수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약 안 해도 그 헌법 제69조에 있어, 다. 그거 하면 돼. 그거를. 그잖아요. 그거를 자기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거,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그걸 넘으면, 헌법 제69조를 넘으면 월권이라고 그러지. 나는 목숨을 바쳐서 국가를 수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얘기 하면 돼. 두 가지 공약만 하면 돼.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허경영 이런 분들이 나는 내 목숨을 다 바쳐서 국가를 수호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은 한마디도 안 하대. 뭐를 얘기하냐면 목숨을 바쳐서 국가를 수호한다. 우리 영토를 누가 침범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요새 이해를 못하는 게 뭔지 아나?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한대. 관계 개선. 아,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나라 땅이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잖아. 그 우리나라 땅인데 자들이 자꾸 주 나라 땅이라 하면서 독도의 나라를 또 만들었잖아. 책에다 막 독도가 주 나라 땅이라고 애들한테 가르치잖아, 역사책에. 위안부 할머니 사실이잖아. 그거 잘못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못이요, 주가 잘못이요. 근데 왜 관계 개선을 해? 나는 목숨을 바쳐 국가를 수호한데 우리나라 땅을 독도로 주 나라 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국가를 침범하잖아요.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독도를 주 나라 땅이라고 하면은 일본 대사를 추방하겠습니다. 그럼 난 무조건 찍겠다, 그 사람. 왜 그 얘기를 못하나? 그 일본한테 눈치 봐야 되나? 미국한테 눈치 보는 것만도 지금 환장하겠는데. 일본하고 관계 개선할 게 뭐 지금 삐뚤어져 있는 거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잖아. 그잖아요. 그럼 대통령이라면 69조에 국가를 수호하고 있으니까 난 목숨을 바쳐서 국가를 수호합니다. 근데 지금 국가를 침투하는 게 없잖아요. 북한에서 무슨 핵을 쏘면 여기서 사드를 맞고, 아이고, 그거보다 제일 문제가 가들은 전쟁이 났을 때 네 땅인지 내 땅인지 지금 하려고 할 끼지만 아직 예비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을 때 얘기하는 기고, 지금 현재 바로 우리 땅을 저 땅이라고 하는 놈들 있잖아요. 그게 일본이잖아. 그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나? 내 말이 맞으면 빨리 옆에 구독 하나 눌러요. 그리고 박수 치시고. 두 번째, 나는 모든 국민이 건행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습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건강하게 하려면 의료보험서부터 모이촌 진료서부터 이런 거 하다못해 탈모에서부터 피부 알러지, 요새 대통령이 알러지 문제, 대머리 문제, 아이고야, 그거 얘기해야 되겠냐? 그건 복지부 장관이 얘기할 놀이지. 그건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얘기해가지고 법으로 만들 일이지. 나는 국민의 건행을 하도록 건강하는 데 대해서 최선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또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복지시설. 그거 잘 먹고 잘 살아서 의식주 해결 다 하는 거잖아요. 건행 안에. 의식주, 환경, 위생 여기 다 들어가요. 이 두 가지만 공략하면 되는데, 가는 데마다 여기를 뭘 만들어주고, 가는 데마다 여기를, 그거요, 여러분, 10년 대통령식에 다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싸그리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새로 바꿔서 할 수 있어요. 왜냐? 지금은 그냥 쳤다고 보자. 그리고 13일, 14일 정식으로 후보 등록하시면은요, 헌법 제69조를 인쇄해가지고 이야기해서 나는 목숨을 바쳐도 국가를 수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땅을 저 나라 땅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그날 즉시 대사를 추방을 하고 다시 관계 개선이 안 되면은 영원히 나라하고 관계를 끊겠습니다. 이게 좀 단호하게 좀 나갈 수 있는 대통령 됐죠. 독도가 저 나라 땅이라고 국 역사책에 내고 그렇게 가르쳐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대사가 찾아가 가지고 무슨 얘기 삐죽했다고 동네 개가 웃겠다. 그거 대통령 후보라면 한번 해봐야 안 되나?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에 일본 해군이 그쪽으로 쭉 가서 연락 오니까 독도 어느 근방까지 왔을 때 오면 무조건 발포하라. 이 얘기에 번쩍 떨어뜨잖아요. 그거를 가들이 무전 취재하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해가지고 한번 싹 갔는데 이거를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어느 건저까지 우리 영해에서 독도까지 오면은 무조건 발파하라.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쟤들 절대 독도는 저 땅이라고
껍적거리지도 안 했고 해군 순시함도 거기 안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얍해가지고요. 미국 사람들한테 엄청 못하지요. 왜 일본 사람들 일본 나라한테 이런 36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얍삽하잖아요. 그게 대통령이라면 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큰 소리 못 치고 말이 안 되죠. 요번 20대 대통령 이거 기대합니다. 나는 목숨을 바쳐 국가를 수호하고 분명히 얘기하고 나는 모든 국민이 건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공약만 하시면 그 안에 딱 들어갔어요. 의식주, 위생, 환경.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해적이죠, 그죠? 저희는 이야기는 이렇게 해도 그 암이 아닙니다. 지금 나오신 분, 아까 얘기했던 이명박,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허경영 이런 분들요, 제발 조금을 더 귀가 열리면 간단하면서 명날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는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조폭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왜? 머리는 빌렸으면 되고 지도자는 판단력이 빠르고 순발력이 있어야 된다고. 뭔가 재면 안 된다고. 이랬까 저랬까 재면은. 사고가 났으면 실수를 했으면 빨리 반성하고 빨리 다시 바꿀 수 있는 거. 누가 연이 되면 꼭 앞으로 정치하시는 분, 비록 머리 깎은 중이 이야기 하더라도 조금만 귓가에 좀 귀담아 두시고 국민들이 저희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시면 구독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널리 이웃에 알려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월 대보름이 옵니다. 대보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대보름이 우리한테 주는 이유, 이게 화합의 법칙입니다. 뭐 보름 둥근 달이 뜨는가 화합하고 아주 민첩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월 대보름 그날이 아니라 이게 우리 주는 메시지는 화합의 메시지입니다. 화합의 법칙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또 소통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